지금부터 열린 포켓 인벤터캠 NC데이터 생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링까지 다 끝났고요. 인벤터캠에 가면 신규의 밀링이 있을 겁니다. 인벤터캠 2014 신규의 밀링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밀링을 들어가게 되면 인벤터캠이 실행이 되겠죠. 이거는 모델 파일의 경로 사용, 같은 모델링 파일 위치에 같이 저장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정해 놓은 위치에 저장을 할 것인가 묻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뭐 캠 설정에서 다 해놨기 때문에 그냥 확인으로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보실 게 포스트를 보셔야겠죠. 포스트는 저는 TMV40A 포스트를 쓰겠습니다. TMV40 포스트를 사용할 거고요. 이 포스트 같은 경우는 맞춰져 있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학교 장비랑 안 맞는 포스트를 쓰게 되면 기계에서 가공을 안 하거나 아니면 잘못 가공이 되거나 충돌이 날 수 있거나 그런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꼭 포스트는 기계에 맞는 걸로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원점에 가시면 정의가 있습니다. 이 원점에 정의가 있는데, 얘는 모델 박스 상면 중심이 아닙니다. 얘는 모델 박스의 코너로 할게요. 저희가 도장 가공 뭐 나중에 하겠지만 도장 가공 할 때는 모델 상면의 중심을 하는데, 지금 밀링 기능사다 보니까 코너에 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을 겁니다. 이쪽 코너에 잡고 싶어요. 근데 뭐 이게 한 번에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겠죠. 일단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모델 박스의 코너니까 모델을 찍어 줘야겠죠. 자, 이 모델을 한번 위에, 모델 위에 상면 찍으니까 저는 이제 원하는 대로 됐네요. 만약에 안 될 시에는 아이콘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점이 여기 있다. 근데 저는 지금 위쪽에 잡아야 되죠. 현재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원점이 저쪽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쪽으로 어떻게 옮기냐, 옮기는 거는 원점 지정을 옮기시면 돼요. 이 원점 지정 눌러서 이 끝에 점이 생길 겁니다. 끝에 점을 누르면 얘가 이동이 됩니다. 그대로. 그리고 Z축 기준 반점 누르면 Z축은 고정이고 XY가 움직여요. 뭐 이런 식으로 잘못 나왔을 때 눌러주셔서 이 아이콘 기능을 써서 원점을 제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점 맞으니까 종료로 나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기본값을 놓겠습니다. 안전 높이 10mm 정도 주셔야 되고요, 안 주셔야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책대로 하게 되면 50에 10이 되겠죠. 안전 높이 10mm를 기본값을 놓는다 이겁니다. 디폴트 기본값이 10mm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 원점 좌표가 생기면서 위치가 생겨요. 이 원점이 생기는데 나는 다른데 원점 또 잡고 싶다, 그럼 추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지금 원점이 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좀 편집 좀 해야겠다, 그때 편집 누르시면 되고, 이 원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종료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소재랑 타겟이 다 체크가 될 겁니다. 이거는 캠 설정에서 자동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둘 다 체크가 돼서 자동으로 된 거고요. 여기서 저장해 나가기 눌러주시면 이제 화면이 나옵니다. 작업이라는 탭이 뜨겠죠. 여기서 저희는
먼저 순서가 이렇게 되네요. 뭐 페이스부터 시작해서 센터 드릴, 황석, 정사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속도는 이 지시서대로 그대로 작성을 할 거고요. 순서는 이 지금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스부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페이스 밀링. 이 작업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추가가 있겠죠. 여기에 페이스가 있을 겁니다. 작업에 오른쪽 마우스 추가 해보시면 페이스가 있고요. 페이스를 눌러보면 처음에 도형 탭이 나오겠죠. 이 도형은 이제 뭐 가공할 형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도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부분을 가공할 거냐. 그럼 저희는 지금 만든 게 없으니까 이쪽에 새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종이 모양. 얘는 활성화 안 돼요. 얘는 편집이라서 활성화가 안 됩니다. 얘는 신규라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없으니까 신규로 당연히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신규 누르신 다음에 이 모델에 보시면 타겟이 있습니다. 모델을 선택하고 그 아래 옵션의 정의 옆에 보시면 삼각형 있죠. 옆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타겟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자동으로 타겟을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만약 타겟이 없다고 했으면 타겟이 자동이 아니었으면 이제 이런 타겟이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타겟을 하는 게 편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뭐 모델 페이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모델 전체 사이즈를 가공할 때 쓰는 거고요. 페이스 같은 경우는 모델에 뭐 돌출된 데 아니면 컷된 데 한 면을 지정해서 가공할 수 있고요. 윤곽은 제가 프로파일이죠. 라인으로 제가 하고 싶은 영역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페이스 커터로 이 형상을 다 칠 거기 때문에 모델로 놓은 겁니다. 다음에 됐으면 종료 나가시면 되고요. 그 아래 오시면 공구 탭이 있습니다. 이 공구 탭에서 선택 누르셔야겠죠. 공구 없다 보니까 선택.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공구가 없겠죠. 처음 하는 거라. 그러면 밀링 공구 추가가 있습니다. 밀링 공구 추가해서 페이스 밀링이 있을 거고요. 페이스 밀링이 있습니다. 직경은 저희는 지시서대로 그냥 저희는 100을 놓겠습니다. 나는 100파이 페이스 커트를 사용을 할 것이다. 직경 정해줬으니까 속도도 정해주셔야겠죠. 그 옆에 디폴트 공구 데이터 가셔서 그 측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 공구 데이터 가서 XI 피드 100, Z는 80, 스핀들 회전율은 800이 되겠습니다. 속도까지 다 지정을 해주셨으면 선택으로 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공 높이로 넘어가겠습니다. 가공 높이에서는 다 0이 되겠죠. 왜냐면 저희는 여기서 이제 치게 되면 또 깊이가 또 깊이를 더 줘야 되기 때문에 기계 자체 내에서 GO14 원점을 내릴 겁니다. GO14 좌표기를 내려서 가공할 거기 때문에 인베터 캠에서는 깊이를 줄 필요가 없겠죠. 다 0으로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균이라는 Z피치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깊이 가공할 수 있습니다.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5mm가 있다, 6mm가 있다 했으면 얘는 2mm씩 가든지 일정하게 이거에 대해서 일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 Z피치 같은 경우는 1의 절임량이에요. 내가 절임량을 한번 넣으면 그 처음에만 이렇게 먹히고 나머지는 뭐 다르게 먹히겠죠. 남는 개수대로. 그래서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일정한 깊이를 똑같이 나눌 때 쓰는 거고요. Z피치는 1에 한 번 절입할 때 한 번 깊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공 방법에 보시면 가공 방법에 해칭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는 한 경로로 하겠습니다. 한 경로. 왜냐면 어차피 이 페이스커터 100파이고 소재는 70에 69밖에 안됩니다. 어차피 얘는 가운데로만 지나가면 한 번에 다 깎인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지나가기 때문에 한 경로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뭐 해칭 같은 경우는 지그재그입니다. 지그재그. 여기 갖다가 리을자 지금 선이 다 연결되어 있죠. 지그재그 가공하실 때 쓰시는 거고, 윤곽은 바깥쪽에서부터 들어와서 가공합니다. 저희는 한 경로로 값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 누르겠습니다. 저장의 계산 눌러보시면 페이스 밀리어 나왔어요.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해보시면 페이스 밀링 앱에 빈상 체크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연장된 게 보입니다. 공구 경로가 나왔죠. 이렇게 되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기 누르시면 되겠죠. 다 끝났으니까 나가기 눌러서 이번에 센터 드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센터 드릴 하시려면 작업에 오른쪽 마우스 추가해서 드릴 가공이 있겠죠. 지금 센터 드릴이나 똑같은 드릴 가공이기 때문에 센터 드릴로 드릴 가공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도형에서 어떤 부위를 이제 드릴 가공할 거냐, 어떤 부분을 할 거냐, 그걸 묻는 건데 알려줘야겠죠. 저희는 이 신규 종이 눌러서 어디다 할지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면을 찍게 되면, 바닥면 찍게 되면 바닥면 중에 원 중심을 찾아가죠. 지금 제가 멀티위치 모든 원을 잡았기 때문에 바닥에 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닥에. 그래서 이 원이 잡힌 거고요. 그래서 원 중심이 잡히고, 좌표가 맞는지, 저희가 아까 모델링 했기 때문에 좌표는 대충 알겠죠. 이 좌표가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맞다 하시면 종료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던 게 드릴이라는 문구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공구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구 탭 보니까 또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선택으로 하셔야겠죠. 선택. 지금 1번 뭐 하나 있긴 있는데 이거는 페이스 밀링입니다. 우리가 지금 센터 드릴 그 공구가 아니에요. 그러면 없으니까 다시 만들어야겠죠. 밀링 공구 추가를 눌러 보겠습니다. 밀링 공구 추가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센터 드릴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드릴링 툴에 센터 드릴이 있겠죠. 그러면 센터 드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시고 뭐 팁 직경은 크게 뭐 중요치 않은데 저는 3을 놓겠습니다. 나는 3파이 센터 드릴을 사용하겠다.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공구 직경을 정해줬으면 속도도 지정을 해주셔야겠죠. 디폴트에 가서 100에 80에 1000이네요. 지시서대로 하게 되면 디폴트 공구 데이터에 XY 피드 100, Z 피드 80, 회전율 100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설정을 다 하셨으면 선택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럼 공구태까지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 높이 부분 가겠습니다. 가공 높이에서 드릴 깊이 저는 3mm만 파겠습니다. 보통적으로 이제 3mm 정도는 그냥 파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3mm를 줄 거고요. 이 공구 팁 기준으로 하게 되면 3mm를 줬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Z가 3으로 나오죠. 딱 정수에 맞게 팁 기준이니까. 근데 제가 전체 직경 기준으로 했어요. 전체 직경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얘는 3.9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관통이 안됐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체 직경은 관통 되려면 네가 테이퍼진 그 값 이상만큼 더 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구 팁을 많이 넣겠죠. 공구 팁 3mm 깊이까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났습니다. 가공 방법은 어차피 G81 디폴트 기본값을 넣을 거예요. 드릴 사이클 보시면 드릴링 어차피 이걸 넣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저장 그러면 드릴이 또 나오겠죠. 체크하시면 드릴 가공 경로가 나왔고요. 여기서 그 나가지 말고 어차피 똑같은 드릴 가공 사용하실 거죠. 그러면 복사가 있습니다. 복사 지금 했던 걸 한 개 더 복사를 해요. 이걸 누르게 되면 복사가 됩니다. 여기서 설정할 거는 도형 설정 안 해도 되겠죠. 어차피 위치는 맞겠죠. 복사한 거니까. 드릴도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위치를 할 필요가 없고요. 공구 탭에 가면 얘는 바꿔주셔야겠죠. 센터 드릴인데 드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 누르신 다음에 밀린 공구 추가 가셔야겠죠. 밀린 공구 추가 가셔서 이번에 센터 드릴이 아니고 드릴이 되겠습니다. 드릴 선택을 하겠습니다. 드릴 선택한 다음에 직경은 8파이가 되겠네요. 8파이 드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속도 그 옆에 속도 가면 100에 80에 1000이 되겠네요. 디폴트 공구 데이터 가서 100에 XY 피드 100, Z 피드 80, 회전율은 1000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선택으로 나가주시면 여기에 또 다음에 할게 가공 높이 부분 해야겠죠. 가공 높이는 21로 쓰겠습니다. 저희가 21이었죠. 높이가 21인데 지금 팁으로 21 주게 되면 딱 21만 나오겠죠. 그럼 관통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전체 직경입니다. 센터 드릴은 그냥 정확히 3mm만 들어가면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관통입니다. 관통이면 전체 직경을 써서 더 내려가게끔 깊이가 더 내려가게끔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가공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상태로 저장을 하게 되면 G81 사이클로 나와요.
네, 드릴이 이제 스트레이트가 되는 거죠. 3mm까지 그냥 한 번에 쭉 들어가겠죠, 팜에서. 저희는 불안하기 때문에 팩 드릴로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드릴 사이클 종류가 있습니다. 이 드릴 사이클 종류에서 팩 부분이 있고요. 이 팩을 누르게 되면 이쪽 앞에 그림의 팩이 나오면서 그 아래 데이터가 활성화됩니다. 데이터 누르면 Z 피치, 이건 Q값입니다. Q. 얘는 Q값이에요. 데이터 짰을 때 Q값. 그러면 3mm씩 나는 절입을 하겠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는 겁니다. 3mm가 됐든 5mm가 됐든 숫자대로 하겠다는 거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데이터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 할 게 없으니까 저장 계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나가시면 되겠죠. 나가면 드릴까지 총 3개의 공정은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윤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곽은 작업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면 추가가 있고요. 추가해 보시면 윤곽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실제 황삭 하기 위해서 윤곽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윤곽 누르신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형상을 선택하셔야겠죠. 형상. 그래서 저는 이 형상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면 일단 만들어야겠죠. 신규 눌러서 제가 이 선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 선 누르면 얘가 화살표가 생겨요. 화살표 생깁니다. 근데 이걸 일일이 다 누르기에는 되게 많죠. 복잡하고 많습니다. 저는 자동 선택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동 Z 높이가 있습니다. 자동 Z 높이를 쓰게 되면 쭉 이 같은 높이 Z는 같은 높이에 있는 선들은 다 선택이 돼요. 근데 이 상태가 맞냐, 이쪽까지 긁게 되면 벽면 옆면을 치는 수가 있죠. 당연히 치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굳이 내가 왜 옆면을 치냐, 옆면을 안 쳐도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아니오를 누르면 이게 체인 확정인 게 맞냐, 체인 확정이 맞냐 이 메시지인데 아니요 누르면 일단 확정은 아닙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명령 취소가 있습니다. 명령 취소를 한번 누르면 최근 마지막에 끊겼던 선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쪽이 시작해서 이쪽이 끝나죠. 그래서 이 형상까지 처음에 시작해서 끝이 맞으면 여기서 왜 종료가 안되냐, 지금 체인 수락을 아직 안했습니다. 확정을. 나는 이제 이 체인이 맞는 것 같다, 나는 수락을 하겠다. 체인 수락 누르면 주황색으로 변합니다. 변했을 때 종료를 눌러주시면 윤곽이라고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공구를 가보시면 공구에 엔드밀을 선택하셔야겠죠. 근데 지금 엔드밀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택하시고 이 목록에도 엔드밀이 없습니다. 그러면 밀린 공구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밀린 공구 추가를 눌러서 엔드밀을 선택하셔야겠죠. 엔드밀 직경은 10파이가 되겠습니다. 직경은 10파이 엔드밀을 사용할 거고요. 디폴트 공구 데이터 가서 속도도 지정을 하겠습니다. 디폴트 공구 데이터 가서 XIPD는 150, ZPD는 100, 스피드 회전율은 1000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확인으로 선택이죠. 선택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 높이가 있네요. 가공 높이, 여기서 그냥 값을 써도 되는데 얘는 찍어서 값을 자동으로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프로파일 덱스겠죠. 이제 가공 깊이입니다. 가공은 어디까지 할 거냐, 이걸 누르면 화면 높이 지점이 나와요. 어디 제가 찍는 부위마다 값이 변합니다. 근데 저는 이쪽이 맞겠죠. 4mm부터, 어차피 이 안쪽은 6mm이기 때문에 따로 체인 걸어야 되고요. 지금은 4mm가 맞습니다. 바깥쪽 4mm 쪽을 클릭하시면 Z-4가 됩니다. 빨갛게 확정이 되고요. 내가 보니까 4가 맞다 하시면 확인으로 넘어가시면 4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공 방법에 보시면 왼쪽에 보정, G41을 쓰겠다는 겁니다. G41 쓸 거고요. 보정도 쓸 겁니다. 보정에서 치수도 맞출 거고요. G41에 보정, 치수 맞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황삭을 체크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냥 한 번에 끝내도 되는데 그 뭐 밀리는 경우도 있죠. 황삭이 혼자서 그냥 한 번 깎다 보면 밀릴 수가 있습니다. 밀리면 또 치수가 안 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정삭을 한 번 더 돌릴 겁니다. 정삭을. 그래서 일단 황삭 체크한 거고요. 측벽 옵셋, 이거는 옆에 측면 여유량입니다. 측면 여유량은 0.1만 주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Z피치는 일부러 안 줬습니다. 얘를 한 번에 가공하기 위해서 안 줬습니다. 얘를 값을 주게 되면 나눠야겠죠. 그럼 뭐 2가 됐든 3이 됐든 나누면 두 번에 나오는데 한 번에 가공할 거면 0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어 옵셋이 있습니다. 공구가 엔드밀이 처음 이렇게 이 선 따라 한번 지나가겠죠. 그러면 이쪽 부분이 남습니다. 미절삭이 돼버려요.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경로를 한 개 더 복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개. 그게 클리어 옵셋입니다. 클리어 옵셋에서 가공 방향 얼마나 띄울 거냐, 이거 옵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선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이 선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10mm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 X, Y 피치는 5mm 절임량입니다. 측면 절임량 5mm씩 하겠다. 그러면 세 번이 나오겠네요. 기존 거 하나, 둘, 셋, 세 개 정도가 나올 겁니다. 일단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저장해서 한번 보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쪽에 10mm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냥 띄어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미절삭 부분이 당연히 안 생기겠죠. 그 다음에 링크 탭에 가보시면 진입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뭐 호가 있네요. 호를 주시고, 저는 수직을 주겠습니다. 수직에서 길이 15. 리드인과 리드 아웃에서 수직을 주고, 수직이면은 제가 체인이 이렇게 있으면 이 면에 대한 수직이면 그럼 15mm 더 띄워주겠죠. 15mm 더 띄워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호는 이렇게 알을 그리는 데 들어가는 게 호고요. 선은 직선으로 들어가는 게 수직입니다. 수직을 넣고 한 15 정도 주시면 되겠네요. 15 정도면 충분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요.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은 윤곽이죠. 엔드밀 또 윤곽 가공 또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 세이브 앤 카피 복사하시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드셔야겠죠. 기존 수정이 아니라 편집이 아니라 새로 만들기. 왜냐면 또 체인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든 다음에 이 바닥면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바닥면, 그
그 다음에 자동 Z 높이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윗면을 안 했냐, 윗면을 하게 되면 너무 많죠. 근데 바닥면은 얘가 보니까 바닥면이 할 수 있는 거는 같은 높이가 이렇게밖에 없어요. 같은 바닥면이 이렇게밖에 없어요. 일단 이거라도 해놓고 하는 게 낫죠. 왜냐면 저희가 손을 들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 이 면을 찍겠습니다. 바닥면을 이쪽부터 시작해라. 근데 일일이 다 찍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동 Z 높이 자동 썼습니다. 자동을 썼는데 이게 확정이냐? 아니다. 우리는 아직 필요 없는 선이 두 개 있다. 2선과 2선 필요 없죠. 2선과 2선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명령 취소는 뭐냐면 최근 마지막 경로부터 한 개씩 없애는 거예요. 이쪽이 처음이면은 이쪽이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부터 한 단락씩 한 선 라인씩 없어져요. 명령 취소 이쪽 없어졌죠. 얘도 필요 없어요. 한 번 더 명령 취소.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난 이 체인이 맞다. 체인 수락. 그 다음에 종료 누르시면 되고요. 공구는 똑같습니다. 공구 그대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가공 높이가 6mm가 되겠죠. 자동 나왔네요. 6mm가 6mm 나온 거 확인하시고 가공 방법의 값은 똑같이 쓰겠습니다. 그대로 있겠죠. 얘는 링크 가셔도 얘도 똑같이 15mm 수직 15mm 제가 했던 거 복사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요. 얘는 실질적으로 체인만 잡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체인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눌러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시뮬레이션 눌러서 솔리드 눌러주시고요. 스타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다 깎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링크에 좀 뭔가 위험하네요. 15를 외곽 쪽에서 주다 보니까 좀 위험했습니다. 여기 맞겠네요. 지금 아까는 좀 파먹었는데 지금 파먹은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15를 주다 보니까 얘가 이쪽까지 와버려서 이쪽이 살짝 쳐요. 그럼 15는 아니고 한 5 정도만 주셔야 되겠네요. 얘는 어차피 측면 감고 썼으니까 5 정도만 옵셋만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 나가시면 되고요. G코드 먼저 보겠습니다. 나간다 보면 낫겠네요. 나가고 이 작업의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모든 G코드 작성 눌러주시면 G코드까지 나온 거 확인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얘는 이제 인벤터 캠도 같이 저장할 거냐 전부에 하시고 확인. 이상으로 인벤터 열린 포켓 NC 데이터 생성을 마치겠습니다.